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유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직장 내 갑질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최근에 한 간부 공무원의 갑질 의혹과 대변인실 갑질 의혹으로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도청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이처럼 피해는 반복되고 있죠.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여러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모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공직사회에 멍드는 갑질 근절할 수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직사회에 나타난 갑질 논란과 원인, 또 감사와 징계 강화 등의 대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공직사회 갑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어떤 직장이든 상하 수직적인 관계의 직장 조직 문화가 문제라고 보는데요. 본보기가 되어야 할 공직사회에서조차 갑질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지자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만 하는 것도 힘든데 괴롭힘이 결국 업무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고 환경 조성이 빨리 마련돼야 될 것만 같습니다. 도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들의 갑질 문제가 지난해에도 계속 있었고 그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또 발생하잖아요. 이번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나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그냥 흐지부지 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서 개선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고요. 그건 너무 진짜 70년대, 60년대 시기다. 또 민주화된 사회에서 성장한 세대들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걸맞는 직장 분위기,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 일을 함께 협업해가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능력으로서 그런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관리자들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리해주고 운영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됐고 성과를 위해 다그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거든요. 소통 강화도 중요하지만 갑질 행위자에겐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공직사회 갑질 논란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경영학과의 최준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강문식 사무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도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고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노조 송산재 위원장 전화와 사전 인터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우 교수님, 예. 이게 누군가가 누구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A가 상사라면, 네. 그렇죠? 아랫사람이 받는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갑질을 정의할 때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위계에 의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가 많이 변화했다고 하는데 이 지금 전북도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숙제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들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예. 특히 민간 영역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조직 문화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조직의 효율성, 뭐 사실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어쨌든 굉장히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런 반응들이. 특히 MZ세대가 갖고 있는 그 눈높이하고 과거 시니어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그 눈높이의 그 괴리, 그 간극이 여전히 굉장히 크고 특히나 공직사회는 또 승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승진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여전히 상급자가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게 분위기가 변화하는데 좀 너무 느리지 않나. 그래서 이건 좀 뭔가 특단의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강문식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도청의 사건들. 사실 도청 직원 5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어서 충격을 주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언론에 이제 보도되는 것도 있고 보도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도청 내부가 어쨌든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예. 최근에 도청의 갑질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났던 건 2022년 말부터거든요. 당시에도 인사팀 출신의 5급 공무원이 어떤 그 갑질 이렇게 가해자로 지목이 됐었는데 미국으로 영정성 파견을 가면서 더 논란이 증폭이 됐었죠. 그 이후에도 SNS로 새벽에 업무를 시켰다라든지 이런 이제 또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뭐 정직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이사관급 그러니까 2급 개방형 직위에 임명된 공무원이 뭐 연차를 낸 과장에게 인사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거나 뭐 여성 공무원에게도 육아 문제로 연차를 쓰는 걸 문제 삼는다거나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자로 사직서를 냈다가 또 일주일 뒤에 사직서를 철회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연달아서 대변인실의 간부가 직원 공무원에게 특정 언론사에게 뭐 이렇게 광고비를 몰아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유로 업무를 배제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해당하는 그 간부가 평소 자신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은 도의의 출입 기자들에게 광고비를 또 줬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사실 뭐 전주시청이라든지 뭐 군산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이제 공무원 사회 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종 간의 문제들도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보면 전주시 공무원이 보건소에서 일하던 공무직에게 갑질을 해서 그분들이 뭐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산재까지 인정받고 그 괴롭힘이 노동부에서도 인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다라든지 또 최근에는 군산 시의회가 군산 시립예술단의 단협을 문제 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단협이라는 게 원래 법률보다 상위 적용을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률상. 그래서 의원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산을 깎는다든지 뭐 예술단원을 비상임화 시키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제 뭐 전형적인 이제 갑질들이 계속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에서. 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이게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벌써 5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좀 이렇게 열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 교수님. 우리가 이제 학교에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데 학생 인권이 강화되니까 교권이 이제 침해당한다. 근데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권이 침해가 돼서 특히 아동학대 금지가 생김으로써 조치를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 너무 어려운 현실이다. 갑질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무언가 지시를 내려서 지시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 또 조직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전북도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양한 조직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을 하기 위해서 건넨 말 한마디. 물론 이제 그 말 한마디의 상처, 방식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공고한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다 이런 얘기하죠. 공무원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열어두고 사안마다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청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기업유치지원 전 실장 그리고 이제 대변인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것들이 일이 되게 만드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 방식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은 이게 이 피해가 사실은 도청 안에서 저는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도청의 울타리에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종 간의 문제도 그 안에 있을 것도 같고요. 또 사실은 도청에는 또 많은 출력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는 사실은 그 조직에서 느끼는 도하고의 관계의 갑질 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차제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 조직 내에서 이 갑질의 문제들이 실제로 도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관계가 진짜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이제 선행 연구, 학술적인 연구에서도 그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조직 내 어떤 그런 분위기, 갑질 이런 문화나 아니면은 그 악성 민원들이 이직률로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의 효율성 저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 내에서 협력을 지금 저해하거나 팀워크를 약화시키는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도청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분야의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이 있기에 그 갈등이 생겼고 거기에서 이제 갑질과 괴롭힘의 문제 제기가 되는 건데 국장님 다양한 목소리 좀 들으셨습니까? 이게 피해자의 어떤 입장, 당연히 갑질 괴롭히면 안 되죠.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공무원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 뭐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왜 예를 들면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전북이 발전이 안 되죠. 그렇게도 뭐 문제 방식이 있죠.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 취지가 어떻게 해서 비롯됐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최준호 교수님 말씀에 좀 이어서 붙여보자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권한과 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자가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수직적인 어쨌든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 뭐 이건 민간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그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급자가 가지는 권한이 있죠. 근데 그 권한은 권리가 아니거든요. 권한이란 거는 아주 제한적으로 어떤 타당한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어떤 근거를 갖추고 그게 행사가 돼야 되는 건데 그 권한을 자꾸 권리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무제한적인 어떤 권리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제한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권리라는 부분도 약간 이제 그렇게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권한과 권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혼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뭐 감수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서로 다른 건지에 대한 인식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권리로 보장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권리가 서로 경합할 수 있거든요. 나의 권리와 저 사람의 권리가 그거를 나의 권리만 무조건 관철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뭐 인권의 개념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뭐 그건 더 복잡한 어떤 전문적인 또 학술적인 논의들도 필요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좀 압축적으로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토론을 하는 과정이 너무 짧지 않았나. 지금 그게 이제 많이 불거지는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권한과 권리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일단 뭐 통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청 노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도청 직원 10명 중에 3명이 갑질 피해를 봤다. 그리고 최근에 전주시 공무원 28%가 갑질 피해를 경험했다. 상당한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게 지금 편안한 상황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이 논란이 계속 발생하니까 도청에서 직접 또 실태 조사를 한번 했어요. 도청에서 조사한 결과로도 보면은 전체 응답자의 도청 이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32.2%가 갑질을 경험했다 혹은 목격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이전 해에 비해서 14.2%포인트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도청 내의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분명히 변한 부분이 있겠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공무직이나 계약직 혹은 출자 출연 기간까지 범위를 만약에 넓혀서 본다면은 훨씬 더 심각한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명하복의 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조직 문화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 서로 권력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특히 승진에 대한 권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 부분 여기서 결국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합리적으로 혹은 민주적으로 좀 같이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도청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2020년도에 전주시도 유사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전주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주시 울타리 안에만 그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출처 출항 기간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있었던 도청 사례보다는 경험하신 분들이 조금 더 높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들을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일이 터졌을 때 내가 조직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뭔가 좀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60% 70%가 전혀 지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되게 공고하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철저하게 이거를 수행하게 하고 이 시그널을 공직사회 전반에다가 좀 줄 필요도 있고 이런 이제 과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공무원 사회를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반직이 있고요, 특정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또 개방형 고위직도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게 그리고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쩌다 공무원인 어공이 있고 늘 공무원인 늘공이 있습니다. 이 어공과 늘공 사이에서 오는 갈등, 중간 관리자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어떤 구조적 특성도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사실은 어공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지방자치 제도가 좀 도입되면서 함께 좀 더 확대된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좀 도와준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거나 이런저런 형태로 이제 어공이 있는데, 어공이 사실은 활용을 잘하면 외부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전문성도 발휘할 수 있고 조직 내부의 뭔가 변화도 좀 이렇게 자극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분들이 때때로 일종의 실세로 그 자리매김을 해버리거든요. 어공분들이. 제가 어제 밤에 사실은 서울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세계 노동조합이 있는데 거기 있는 간부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꺼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지 여쭤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게도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이 갑질 문제는 어느 조직이든지 항상 어공이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늘공분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조직 문화도 잘 이해하고 있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공분들은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관계도 약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벌어진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공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물론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사실 2007년 8년도에 행정자치부라는 데서 어공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학위 있는 사람. 그런데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해 보니까 어공들만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입직하자마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 교육 받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다들 어공이에요. 뭐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뭐 학위가 있는 사람, 회계사 자격증 있는 그분들한테 뭐를 생각해 보면 이제 공직이라는 데가 이런 데다 하고 와서는 또 이런 식의 이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소통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커리큘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방송국에도 이제 외부 그 진행자분들이 가끔 섭외가 돼서 이제 진행할 때가 있는데, 이제 나가서 이제 방송의 어떤 진행자로서의 실세를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저희들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위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진행자가 가져야 될 도덕성이라든지 중립의 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연수를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내적 교육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외부 진행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어공 가운데서는 정말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잖아요. 이 개방형 고위직이라는 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늘공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관계가 도청에서도 좀 빚어졌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 그래서 아까 뭐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다 세대의 문제만으로 치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어공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어쨌든 뚜렷한 어떤 자기 그 어젠다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가지고, 사실 그다음에 임명권자가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모셔오는 거기도 하고, 아무튼 그 조직에 어떤 뭐 활력이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거기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나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해야겠다라는 의식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도 이제 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 조직 안에서 컨트롤할 거냐. 사실 그거는 저는 결국 임명권자의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인 대표적인 어공 늘공의 갈등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도청에서 일어난 사례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직업 1순위였던 공무원.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조기 퇴직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그 이유를 들어보면 뭐 타 직군에 비해서 열악한 박봉, 또 악성 민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또 그런 어려운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저희가 전북 공무원노조 송상재 위원장과 지난 페트롤 전북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송상재 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송상재입니다. 위원장님도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올해 몇 년째십니까? 지금 거의 20년 좀 넘었습니다. 예. 20년 전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실감하실 텐데 지금 네네.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아니면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까?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죠. 예. 그래서 뭐 이게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조직 문화가 이제 변화가 아직 너무 뭐 지체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갑질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갑질의 유형 어떻게 하는 일들인지 어떻게 갑질이 나와서 내부의 고발도 있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지 여러 노동조합원들의 목소리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면요. 네. 지금 뭐 우리 노조에서는 여러 조합원들을 또 상담도 해보고 예.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 그 노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원장들과 그 갑질 유형들을 서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뭐 막말 갑질 있죠. 얼굴 대놓고 막말 갑질하는 부분들 또 간부면 또 근무 평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금평 갑질 또 부당한 업무 지시 또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적인 지시 또한 우리가 뭐 휴가를 뭐 눈치를 보면서 쓰는 그런 부분과 정시 출퇴근하는데 참 불편하게 하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 예전에 일부 과거에는 어느 정도 조직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들이 지금 MZ 공무원들에게는 갑질로 인식하게 되어서 세대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예. 이런 갈등들이 공직사회 부조리 인식되어서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많이 떠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막말, 근무평가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또 부당한 업무 지시. 그래서 네네. 성명서를 보니까요. 출근이 무서운 직장. 네네. 그 분위기를 만드는 간부 공무원에게 경고한다. 이런 제목의 네. 강경한 목소리의 성명서를 내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최근에 갑질 관련해서 성명서를 2개를 냈습니다. 성명서의 주요 골자는 공포의 출근길, 두려운 일터를 만드는 일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였고요. 간부들이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또한 그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해서 직원들을 몰아붙이고 퇴근하는 것이 도를 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런 성명서를 내고 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아니면 어떤 지금의 내부의 목소리들이 그냥 또 이렇게 언론에서 잠깐 도배됐다가 사라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제 오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성명서를 낼 때 예. 그때는 긴장감을 좀 고조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좀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혀지는 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공직사회의 특성이 또 조직문화 이 부분에 수직관계가 또 있고 또 권위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탈피를 못해요. 그 직장 동료를 종료로 보지 않고 부하 직원으로 보는 그런 특성이 가장 큰 이유가 공직사회 갑질 원인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위원장님. 네네네. 지금 특히나 우리 전북은요. 교사 포함해서 네. 공무원 비중이 가장 높은 구조잖아요. 주요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분들이 이 공무원 사회인데 네네네. 이제 우리가 어공 말씀하셔서 어공 늘공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교육청도 또 조직 개편에서 이제 외부 인사 영입 많이 한다고 그러고 어느 지자체마다 장이 바뀔 때마다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 그럴 필요가 또 있고요. 그런데 이 어공 간부와 늘공 직원들 간의 대립 이번 일도 역시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어떤 조직이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을 너무 몰아붙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나. 그리고 굉장히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었던 우리 내부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도민이 우려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조직 분열로 인식될까 봐 참 걱정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내부적 진통이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일 계기로 우리가 노사가 협력해서 더 나은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여러 가지 늘공과 어공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공도 역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채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조직을 분열을 시키고 억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위원장님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변하지 않는 이 공무원 사회를 지적하면서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 지적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마치 공무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말이 이런 표현이 참 속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가시적인 성과에 굉장히 집착해서 직원들을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주면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준비와 과정 속에 굉장히 논의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어공에 대해서도 저는 다 부정적인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도정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이런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됐던 거 아닌가.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간과하지는 않고요. 지켜볼 겁니다. 그 감사위원회 지금 철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을 지켜보겠고 그리고 관련 피해자들이나 이런 그 직원들에게 도정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관실이 있는데 승격이 돼서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외부위원. 감사위원회를 많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하길 바라는 마음 크시잖아요. 그렇게 성명서도 발표하셨고요. 일단은 그 신뢰하고 부정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객관적인 사실적인 관계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냉철한 판단이 있는지 그래서 제 보조 입장에서는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위원장님 말씀 들어봤고요. 교수님. 그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가 되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그 감사위원회 지금 활동을 지켜보는 것도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저는 그 노동조합에서 도에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직장 내 갑질 예방 TF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시고 젊은 공무원들도 거기 참여하고 노동조합도 거기 결합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내부에 있는 실태가 어떤지 실태 조사도 하고 그거를 또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발생됐을 때는 어떤 프로세스로 이거를 지금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게 2019년도에 제가 전주시에서 그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전주시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지면서 인권 담당관실에서 이걸 한번 해보고 이거 매뉴얼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그런 고민들도 좀 같이 해야 된다. 이게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끝나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낮은 급여 알겠습니다. 조직 문화 여기에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김포시 구공무원이 또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습니다. 참 내부의 어떤 문화라도 좀 온전한 문화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물론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만 자,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송선재 위원장이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노조 송선재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당시 이제 페트롤전북의 최준우 교수님도 출연하셔서 함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게요, 이 공무원 조직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사실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 갈등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봉이라고 하는 열악한 급이요. 그리고 이제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공무원이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벌써 그런 확인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 최근에 이제 퇴사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인사혁신처에 1월달에 그 국가공무원들 경쟁률을 그 시험 경쟁률을 발표를 했는데 예. 제일 높았을 때 한 100대 1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발표된 게 32년 만인가 최하예요. 23대 1. 23대 1 여전히 높긴 하지만 예. 엄청나게 매력이 떨어졌다는 그렇네요. 거고 거기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임금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사실은 인사처나 아니면 행안부나 정부 차원에서 좀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예의를 안 갖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9급 1호봉에 올해의 기본급이 187만 원이거든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거예요. 작년에 177만 원. 그것도 그 저직급 저연차분들의 임금 인상을 올해 이제 2.5%가 인상됐는데 그분도 한 6% 올려주면서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지금 10만 원이. 그러니 공무원 시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왔더니 임금은 그런 상태죠. 그런데 지금 거기다 플러스 하나 또 이제 지금 조직 문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조직 내의 갑질 이 문제도 있지만 사실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외부에 있는 민원인들, 악성 민원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한 7,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 5년 사이에 악성 민원을 경험한 사람이 경험했습니까? 물어보니까 84%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고 얼마나 자주 이게 벌어집니까? 월 평균 1회 이상이 경험한 사람들이 70%가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그 악성 민원이 벌어진 뒤에 소속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나요?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76.3%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직의도가 그러니까 높게 나타나 이직의도가 한 50%가 넘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두 개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한 71% 이유고 또 악성 민원 이것도 한 70% 정도가 이게 그 뭐죠? 그러니까 그 중복 그 답변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얼마나 열심히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들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한번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문식 국장님, 이게 이제 뉴스화가 됐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2차 가해라고 할까요? 보복? 또 내지는 뭐 공직기강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 속에서 또 오늘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처리 절차나 매뉴얼들이 그 조직 내에 어떻게 확립되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앞서서 전주시 보건소의 갑질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그 매뉴얼들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훨씬 더 고립되고 또 직종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공무직들이 더 위축되고 그 안에서 괴로움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조치를 해라라고 하는데도 그냥 시에서는 과태료를 내버리는 지언정 안 하겠다라고 버텨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훨씬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럼 이게 조직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한 이런 절차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매뉴얼이 잘 마련이 되고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게 조직들이 알아서 그게 만들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갑질 문제, 결국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 아까 권력관계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결국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가장 실효적인 기구는 노동조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노동조합도 작은 사업장들이나 이런 데는 잘 못 가입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좀 더 이제 초기업적인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어떤 그에 따르는 노사관계 제도가 이건 법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 예.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자, 사실은 이제 감사실에서 감사위원회로 격상하면서 감사의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도의회의 입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시죠.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전북특별자주의 염영선 의원입니다. 예, 염의원님. 예. 옆에 건물에 도지사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공무원 조직사회 문제 어떻게 도의회에서 의원님들 말씀 나누시나요? 여러모로 조금 안타깝고요. 예. 말다시피 이제 전북도청에서 작년에 갑질 사태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예. 뭐 지통부에서는 뭐 여러 저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그 위에도 갑질 관련 논란이 계속되어서 결국 우리에도 이렇게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갑질 근절해야죠. 김건영 지사도 갑질 근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달라질 것이냐?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송상재 노조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어느 조직이나 이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인성 문제일 수도 있고 조직의 어떤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고 특히나 최준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세대 간의 격차가 오는 문화의 차이,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끌어가야 될지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앵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본심은 뭐 그게 아닌데 표현이 서툴렀다라든가 아니면 MZ 세대는 뭐 기성 세대와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접근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과정이 어찌됐든 뭐 성과만 내면 된다는 뭐 그럴 때 성과주의가 우리 공직자들 마음에 잘 잡고 있는 거 아닌지 매우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갑질행위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고 건강한 조직을 이렇게 병들게 한 요인으로 반드시 이렇게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름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청 공무원 갑질 인권 문제 토목에 올랐었고요. 그런데요, 의원님. 갑질 피해 신고 후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주로 보니까 화해 요청. 글쎄 이 화해 요청이 어떤 개념일지 궁금하고요. 징계 수위도 훈계나 주의에 그친다. 그러니 갑질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갑질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이 사실 신고를 이렇게 주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신고한들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렇게 얼굴을 보며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본 의원이 이렇게 이제 그 도전을 말면서 도지사가 강력한 의지로 갑질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인사상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줘야 주고 실제로 이제 실행한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저는 해소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실이 있었는데 지금 감사위원회로 외부 위원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또 그 감사의 대상이 또 출연기관의 민간 위탁은 또 빠져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감사관이 감사위원회로 이제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데요. 특별자치법이 이제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현행 그 조례상 민간 위탁 기관의 갑질은 그 감사의 대상이 좀 많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문의해 보니 그 민간 위탁 기관에 그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그 정산과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복무까지는 감사하는데 현행 어떤 조례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올 텐데 신뢰할 수 있는 감사 결과 기대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외부위원들 6분으로 구성이 돼서 그럴 만한 의지, 기대가 더 큰 상황인데 주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감사위원회 감사 중이고요. 그 사표를 제출했던 간부가 이제 다시 이렇게 업무에 복귀한다면
우리 조직원들이 느낄 그 무력감이나 위화감 그리고 도민의 분노가 좀 상당할 거라고 좀 판단되고요. 예. 저 역시 이번 감사가 어떤 면제부 감사나 또는 요직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제작제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했어요. 예. 뭐 없는 죄를 씌워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있는 죄는 명백하게 이렇게 밝혀야 그렇죠.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선은 감사위원회 조사가 지금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고요. 해당 간부에게 붙은 갑질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뭐 행정적 낭비라면 도의회 차원에서 갑질 조사 특이나 행정 조사를 개시하는 등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의원님도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십니다.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사회가 이렇게 출렁거리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도민들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고요. 어떤 직원들의 사기도 좀 높여야 되는 자구책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군 단위로도 가야 되고 출연기관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앞에 이렇게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실 많은 것을 이렇게 놓치게 되거든요. 예. 일의 완성은 그런 성과주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조직의 어떤 인화나 원팀적인 승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예. 우리 전북자치도 내에서 갑질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앵커께서 방금 이렇게 제안하신 아마 전수조사를 추진한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 역시 좀 자세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 의원님 기억하시죠? 민선 7기 도의회 의장의 갑질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예. 의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느 조직이나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변화해야 되는 어떤 과도기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더 자성 또 쇄신 목소리 내부에서도 내시고요. 또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에서 더 많은 주문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도의회가 일상적으로 갑질을 하면서 과연 갑질을 논할 자격이 있냐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맞고요. 그간 동안 도의회가 갑질로 그 도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의회 역시 반성하고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도민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영석 의원님이 그 중심에 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에서도 있었거든요. 최준호 교수님. 네. 전 방송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의회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느냐. 지금 염 의원님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조직이나 사람 사는 곳이 다 있기 마련인 거예요. 교수님, 국제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교수사회도 교수사회도 마찬가지. 네. 교수사회는 더 심할 수도 있죠. 예. 그 위계라는 게 특히나 학생하고 선생님 관계에서도 되게 심한 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KBS 안에도 있고 도의회도 있고 이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정말로 지금 이거를 좀 예방하는 시스템, 그리고 벌어진 뒤에 어떤 식의 매뉴얼을 가지고서 제도화된 것들이 좀 접근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처장님은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 의원님께 만약에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덧붙인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청 간부들께도 최소한 어떤 노동 기본 권리들에 대한 관계법에 대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은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이미 사실 노동 기본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공무원, 뭐 직원, 출자 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의 장들까지도 그 교육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논쟁적인 교육이 돼야 그게 실제로 듣는 분들에게도 뭔가 각인이 되거든요. 그런 저도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 도의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안하셨던 실태조사 이거 굉장히 필요할 것 전수조사.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근데 기초까지 다 열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최소한 도청하고 출자 출연 기간 좀 확대하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고 그때 그 강문식 부장님도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무슨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거나 또는 도청에 있는 공무원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세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고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매뉴얼도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도지사나 아니면 노동조합이나 같이 직원분들하고 선언식도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철저하게 시그널을 하여튼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출자 출연 기간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노동정책 기본국에 그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일종의 출자 출연 기간 공공의 영역 안에서의 공동의 협의체 같은 거를 제안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이슈들도 좀 논의가 되고 예방책도 같이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선진국이 됐고 많은 문화 의식이 함양이 됐는데요. 정치권을 보면 계속 싸우는 모습 보고 어떤 이분법적 구도, 그러니까 타협을 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해야 되는데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 보다 보니까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도 어떤 네 편 내 편이라고 할까? 기본적인 인성, 그러니까 권한과 권리를 구분할 줄 아는 교육 자체도 없었던 것 같고 상대가 사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내 자식 같고 내 조카 같고 내 동생 같은 개념에서 본다면 뭐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것이 곧 내가 내 직장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게 단순한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인위적으로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법은 법입니다. 이거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 문화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고위 간부든 이제 신입 직원이든 교육을 통해서 이거 좀 경각심을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예, 그 사실은 교육 프로 정말 필요하고요. 사실은 마음 먹으면 이거 예산도 많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작은 예산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그런 분위기를 또 확대시키는데 교육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차자에 그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 국장님도 제안해 주셨지만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 같이 좀 대상들도 도의회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출자 출연 기관에 있는 특히 간부들 또 그 중간 관리자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엔요, 제가 이제 군산 시립 예술단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의회에서 군산 시립 예술단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서 뭐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고 뭐 효율성 뭐 모든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거론됐던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강문식 처장님도 많은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의회에서의 갑질이 대단합니다. 솔직히 의원님들 대단하시죠. 그게 좋은 면에서도 그렇고. 뭐 행정을 뭐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권한이 어떤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시립예술단 문제도 사실 그 부분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생각으로는 여기 단협에 뭔가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인 거죠. 그래서 그 단협을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 단협이란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노동 헌법상 그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법률보다 단협이 상위 적용을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강력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그렇기 때문에 담겨 있는 거고 그게 안 된다는 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효율의 문제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뭐 명확한 어떤 근거가 그 제시되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도 깎고 예술단 자체를 뭐 비상임화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어쨌든 이게 그 근저에는 결국 이제 단협에 대한 시의회에서 단협에 왜 우리가 개입을 못하냐라는 이야기를 대단히 여러 번 실제로 그 시의회 회의록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그 시의원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들에게 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단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문제는 사실 도의회에서도 몇 년 전에 한번 발생해서 사실 그때는 도의회 의장님이 곧바로 이제
내용을 인지하고 곧바로 사과를 하셨거든요. 그 방송 그 기자들께도 그러니까 도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의회는 지금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그 당시 그래서 제가 군산시 서동환 의원 전화 연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나시라고 오늘 오후라도 만나서 군산시립과 어떤 문제가 갈등이 있는지 만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양쪽의 입장을 제가 그때 이제 한 분은 군산시립에서 대표로 참여를 하셨고 또 전화 연결로 서동환 의원 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만나면 대화를 하면 풀어줄 수 있고 풀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오늘 직장 내 괴롭힘, 갑질에 대한 우리 도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말씀 나눠봤습니다. 많은 말씀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근절돼야 되고요. 근절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 교육 차원 측면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상호 존중, 배려, 소통. 교수님 이런 말씀 당연한 건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단어가 됐나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됐나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 사회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이거 아마 읽어야 뭐 내일 모레부터 엄청난 변화가 있다. 이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영역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이슈를 가지고 몇 차례 이렇게 언론에서 다루면서 공론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공론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책 변화나 아니면 조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좀 단초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김건영 지사가 국장급 승진 인사를 앞두고 약식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약식 투표의 방식이 새로운 건가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평가가 있습니다. 뭐 보통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 승진 어떤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이거를 어떤 그런 투표에 맡기는 방식이 더 나은 거냐 이 부분은 약간 회의적인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이고 그러니까 권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은 어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권한이 행사되어야 되고 그의 권한을 행사한 데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 인사에 있어서는 어떤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 보이니까 자꾸 이제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기 영합적인 인사 제도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도 또 바라보실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준호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자료를 하나 찾은 게 있는데요. 한국 괴롭힘 학회라는 게 최근에 생겼어요. 이 학회가 생긴 것도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의 어떤 그 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통계를 보니까 공무원, 군인, 교사의 자살 순직 신청 건수가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8명의 공무원들이 자살 순직을 신청했는데 2023년에는 31명이 자살 순직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81명이 자살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데이터는 굉장히 무서운 데이터잖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기회에 정말로 한번 뭔가 변화를 위한 한두 발자국이라도 명확하게 좀 내딛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 많이 합니다. 같은 말이어도 상대를 좀 배려하면서 말씀하신 그 시작부터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경영학과의 최준호 교수,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강문식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